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여러분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그러시죠? 불확실성한 현실에서 확실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은 시험을 봐야 되죠.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시게 되면 능히 합격할 수 있는 것이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입니다. 자, 그러면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여러분께서 응시 자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이 되면 시험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을 하셔야 되겠고요.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법정교육 8시간을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8시간의 법정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자격증이 교부가 되죠.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받게 되신다는 것이죠. 자격증을 받게 되면 곧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과연 응시 자격이 있는가도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께서는 다 자격이 되시겠죠. 응시 자격은요, 먼저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20살이 넘어야 되죠. 2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나 2종 보통면허는 18살만 되면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은 이 면허증을 가지고 20살이 넘어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가용 자동차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영업용 자동차 1년 이상을 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영업용 자동차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 자동차는 아니겠죠.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업용이죠. 운송 종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아직 안 땄기 때문에 이 영업용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나 버스 운전을 1년 이상 했었을 때에 여러분께서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 적성 검사, 정밀 검사라고 그러죠. 여기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이 응시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화물 운송 운수사업범에는요, 제9조에 결격 사유에 해당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지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질병을 크게 앓고 계신 분이나 혼자 어떤 판단할 수 없는 능력, 정신질환자 또 내지는 혼자는 활동할 수 없는 분,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합니다만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경우에는 응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물 운송 사업법 위반을 해가지고 실형을 받았는데 그 실형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화물운송사업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역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예전에 땄었는데 그것이 취소됐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여하튼 간에 취소된 자 2년이 넘지 않으면 다시 시험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음주 운전을 했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했거나 또 내지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형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죠. 이 대형의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3명 이상의 사망자 사고 또 내지는 부상자가 20명 이상인 사고를 낸 자, 그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5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자 역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위험행위죠. 자동차를 여러 대 같이 막 몰고 몰려다니면서 어떤 공동위험행위를 했다거나 난폭 운전을 했었을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역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시 자격 제한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 제한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시험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가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 시험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문 접수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15개 시험장이 있는데 이 15개 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 제도 자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죠.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국에 15개 시험장이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구로구에 있고요. 오리동이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으면 그 수원에 권선구 수돈동에 있고요. 인천 같으면은 그 간석동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15개 시험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가 있고요. 응시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11,500원을 내셔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접수를 한다는 것이죠. 시험 접수가 끝난 다음에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해야 되겠죠. 시험 응시는요, 장소는 각 지역본부 15개 시험장에서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4차례의 시험이 있습니다. 1회차는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80분간 보는 거예요. 2회차는 11시부터 12시 20분, 3회차는 2시부터 3시 20분, 4회차는 4시부터 5시 20분. 어느 중 하나만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험장에 가실 때 준비물을 꼭 가지고 가십시오. 가끔 보게 되면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셔가지고 다시 재차 걸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면허증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라 사진. 자격증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 사진이 붙어야 되거든요. 가로 3.5cm, 세로 4.5cm 증명사진이 되겠습니다. 준비물 꼭 준비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요. 시험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CBT라는 방식과 PBT라는 방식이 있는데 CBT라는 것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는 것이고요. PBT라는 것은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CBT라는 것은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고요. PB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종이로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시험 보게 되면 시험 감독관이나 선생님이 뭘 주죠? 시험 문제지, 용지를 주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답을 체크해서 제출하던가 또 내지는 시험지 따로 OCR 카드라고 답안지 따로 해서 체크해서 내게 되면 우리가 그 시험을 봤었잖아요. 요즘에는 전부 다 페이퍼라고 하는 시험 용지로는 보지 않습니다. 전부 컴퓨터로 시험 봅니다. 나 컴퓨터 잘 다루지 못하는데 컴퓨터로 보게 되면 헷갈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장에 가면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컴퓨터를 앞에 책상 앞에 하나씩 주어요. 컴퓨터 화면에 문제가 딱 뜹니다.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시오.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1, 2, 3, 4. 주관식은 없어요. 전부 사지선다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 그 주어진 내용에서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데 밑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1, 2 또는 3 또는 4를 탁 누르면 답이 정리가 되면서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가지고 시험 보는 CBT 방식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합격 기준이 있어요. 합격 기준은요. 결과적으로 4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4과목인데 문제는 80문제가 나와요. 80문제를 조금 정리해보면 도로교통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가 25문제가 나오는데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운행하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시는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관련 법규 25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빗길에서는 어떻게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안전한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이겠죠.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25문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5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취급요령. 이건 화물자동차 취급요령이라는 것은 적재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화물에 대한 취급요령이 1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운송 서비스, 고객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금이라는 건 어떻게 책정하고 고객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잘 서비스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겠죠. 15문제입니다. 그냥 법규 문제 25문제, 안전 운행에 대한 25문제, 그 다음에 화물 취급 요령에 대한 15문제, 운송 서비스에 대한 15문제, 합해서 80문제가 나오는데 과목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4과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자, 80문제를 80분에 준다, 시간을.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문제당 1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문제당 1분에 풀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푸시면 되는데, 어느 것은 금방 보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조금 고민하면 조금 뭐 3, 40초, 1분 걸릴 수도 있고요. 어느 문제는 좀 난해해서 헷갈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1분을 조금 더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80문제가 나오는데 80분, 한 문제당 1분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끔 보게 되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답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좀 헷갈린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점수를 덜 받으시든가 한두 번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게 되면 쉽게 여러분께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80분인데 이 80문제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60% 이상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80문제의 60%라는 건 뭐예요? 48문제만 맞추면 합격권이 된다, 그런 것이죠. 뭐 90점 맞아도 좋고요. 95점 맞춰도 좋고 80점 맞아도 좋겠죠. 100점 맞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90점, 100점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운송종사 자격증이 더 큰 걸 준 건 아니다. 따라서 한 60점 조금 넘게 맞겠다,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시간은 80분인데 80문제가 나오고 60% 이상만 맞추면 합격이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죠. 문제 출제 방식은요, 시험 볼 때마다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따로 이렇게 제출해서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거기에서 80문제를 꺼내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집어넣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자주 나온다.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그럴까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한번 잘 챙겨보시게 되면 답을 다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합격자가 되면은 이제는 법정교육을 8시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것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의 필요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또 여건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8시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합격을 하시고 난 뒤에 법정교육 8시간을 받으시게 되면은 자격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자격증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따라서 아까 3.5cm, 4.5cm의 어떤 그 사진을, 칼라 사진 내시라고 그랬죠? 그 사진이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성명이 딱 적혀가지고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이 자격증을 받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더군요. 자격증 교부 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10,000원을 또 내야 됩니다. 뭐 즐겁게 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이 화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택시를 운전하든 버스를 운전하든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든 영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고요. 버스는 버스 나름대로 버스 운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고,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화물 운수 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면허증은 필수고요. 그리고 운전자 자격증이 영업용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이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여러분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요 공부하도록 하죠. 여러분께서 자격증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한 번에 가서 60점 이상 다 맞을 수 있도록 자격시험 합격을 위한 제가 앞으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강의할 것이냐? 교통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입니다. 이 교통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도로교통법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다? 또 내지는 과속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몇 킬로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 빗길에서는 또 내지는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규정 속도보다 몇 % 감소해서 운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로별로 자동차가 운행해야 될 그 자동차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도로교통법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운전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내용들은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조금만 정리하시게 되면 문제를 아무리 꼬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걸로 봐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이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2개 중대과실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도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서 기소권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죠. 형사처벌이 없습니다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개 항목은 형사처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거기에 따른 그 관계 법령이 나오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그 다음에 몇 문제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지만 환경보존법에 대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아니 우리가 화물자동차 운행을 하는데 환경보존법이 왜 필요하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으나 여러분 배기가스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배기오염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또 자동차 검사할 때 배기가스 검사하는 걸 알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존법이 간혹 한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이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헤드라이트의 어떤 그 룩스라고 하는 그 조명은 어느 정도여야 된다. 번호판에 붙이는 번호등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어쩌면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또 몇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물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아주 필요한 것들이에요. 요금이라는 걸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화물자동차에 대한 이 속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화물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규라고 하는 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환경보조법, 그다음 자동차 관리법, 화물운수사업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이에요. 안전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냐.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인데 이 문제도 25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물 취급 요령입니다. 하나만 우선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길이보다 긴 어떠한 그 물건을 화물자동차에 싣게 되면 뒤 적재물 밖으로 어떤 물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화물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적색 어떠한 그 깃발을 뒤에다 달아야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화물 취급 요령인 것입니다. 1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 및 교통 심리입니다. 운송 서비스는 뭐 어떤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통 심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조금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 심리도 여러분께서 교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교통 심리에서 나왔던 문제고 자주 나오는 문제.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겠죠. 교통사고는 나는 원인이 있다. 이 교통사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 인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사고 원인은 뭘까요? 사람이 잘못해서 난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하는 것도 인적인 여건이죠. 보행자가 보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화물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이것도 역시 인적인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태풍이 불어서 또는 도로가 갑자기 붕괴되는 바람에 또 어떤 산사태가 나무로 인해서 또 이정표가 잘못돼서 도로가 어떤 설계가 잘못돼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여건에 의한 교통사고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다? 기계적인 요인이죠. 기계적인 원인이 있다. 자동차는 정비를 잘 해야 되고요. 자동차는 검사를 제때제때 받아서 자동차가 완벽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해서 나는 사고,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제작을 잘못해서 나는 사고이겠죠.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인 원인, 환경적인 요인, 기계적인 요인이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다음 중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들어가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해놓고 1. 인적인 요인, 2. 환경적인 요인, 3. 기계적인 요인, 그리고 뭐 4. 뭐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뭐 요인 하게 되면 답은 뭘까요? 4번이 되겠죠. 틀린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옳은 걸 고르십시오, 틀린 걸 고르십시오라고 하는 문제로 제출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통심리입니다. 엉뚱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근데 간혹 보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서 조금 그 답을 제대로 못 맞추고 또 시험에 한두 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알고 있는 문제고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무엇을 답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도 많은 문제를 출제해 봤고 특히나 저 나름대로도 뭐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많은 출제를 해봤던 출제위원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만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출제를 하고 있는 위원들은 전부 다 쉬운 문제로만 생각하나 봐요. 답을 다 맞추지는 않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이상하게 꼬웁니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맞는 것은, 또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 좋은데 간혹 보게 되면요, 다음 중 맞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 중에 틀리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걸 맞는 것을 답을 요구하는 것인지 틀린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한두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을 좀 그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쌓게 되면 문제는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그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 저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운송 자격증에 합격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지는 이 신호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핵심 요약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예상 문제를 제가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또 해설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풀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제가 설명과 해설을 해드리게 되면 한 번만 들으시면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니까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을 걸로 봐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 하더라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질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걸로 봅니다. 그때는 언제든지 TNEWS3884 골뱅이라고 그러죠. 골뱅이 naver.co.kr 제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입니다. 여기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게 되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아는 데까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따셔서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하는 기쁨을 먼저 가지시고, 조금 뭐 좀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뭐 아무래도 신경이 써지기는 뭐 사실입니다만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길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보시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가운데 좋아요라고도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하는 것도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이 나고 또 여러분을 같이 공부하는데 즐거움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오늘 첫 시간은 일광자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는 응시 자격과 시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제 2강자가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교통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제 2강자를 다음 편에서 여러분에서 만나 뵙고 여러분의 시험 보는데 길잡이가 되도록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설명과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